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살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는데 지금 이 순간 진심으로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요. 같이 밥 한 끼 먹고 싶은 사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여러분 곁에 몇 명이나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이 참 많이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어요. 아는 사람이 많으면 든든하고 모임이 많으면 활기차고 인맥이 넓으면 세상을 넓게 사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명함을 주고받고 모임에 나가고 관계를 넓히는 것이 잘 사는 방법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60대, 70대가 되면 그 생각이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넓은 인간관계보다 깊은 인간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게 되고 많은 사람보다 진심이 통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과거의 인간관계들을 돌아보며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후회들이 하나씩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늙어서 가장 많이 후회하시는 인간관계 5가지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제가 꾸며낸 것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이 인생의 어느 조용한 자락에서 털어놓으신 진심, 어린 말씀들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내 관계를 돌아보게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아봄이 남은 인생을 조금 더 평안하고 따뜻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이 이야기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함께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가장 소홀하게 대했던 경험. 밖에서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면서 정작 집에 들어오면 아무 말도 하기 싫고 그냥 지쳐서 쉬고 싶고 가족이 말을 걸어도 귀찮게 느껴졌던 경험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이가 들어 가장 크게 후회되는 인간관계 중 하나가 됩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회사 일에 정말 헌신적이셨어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것이 일상이었고 주말에도 일이 생기면 나가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재롱을 부려도 피곤해서 제대로 봐주지 못했고 아내가 오늘 있었던 일인데요 하고 말을 꺼내도 나 피곤해, 내일 얘기해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었대요. 그러다 은퇴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생겼는데 그때 이분이 느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이들은 이미 각자 살림을 차려서 나가 있고 아내는 오랜 세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이분 없이도 사는 방법을 익혀버렸고 이분만 그 관계 속에서 어색한 이방인처럼 서 있게 된 거예요. 그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집이 내 집인데 내가 이 집에서 제일 낯선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 말이 얼마나 쓸쓸한 말인지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왜 사람들은 가족에게 소홀해질까요? 가장 큰 이유는 가족은 언제나 내 편이고 어떻게 해도 내 곁에 있을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믿음 때문입니다. 친구는 서운하게 하면 멀어질까봐 조심하고 직장 동료는 관계가 틀어지면 불편해지니까 신경을 쓰면서 가족에게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됩니다. 가족관계도 꽃처럼 물을 줘야 피고 햇빛을 받아야 자랍니다. 오랫동안 무관심하게 두면 조용히 시들어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속의 연결이 느슨해지는 것을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실감하게 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부모님에 대한 후회를 가슴에 안고 사십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미룬 것, 마지막에 곁에서 충분히 함께해드리지 못한 것. 그 후에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더욱 크게 밀려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가족들에게 충분히 따뜻한 사람인가요? 말은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전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족이니까 알겠지라고 여기며 표현을 아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살고 계신 가족에게 수고했어요 라는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보세요.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자녀에게 전화 한 통을 해보세요. 멀리 계신 형제 자매에게 보고 싶다는 문자 한 줄을 보내보세요. 그 작은 표현들이 쌓여서 관계가 따뜻해지고 나중에 그때 더 잘해줄 거리라는 후회 대신 그래도 충분히 마음을 전했다는 평안함을 남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진짜 친구가 있으신가요?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잘 나갈 때나 힘들 때나 변함없이 내 편인 친구,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내가 잘 보이려 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이. 그런 친구가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신가요? 늙어서 두 번째로 많이 후회하는 인간관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심으로 아껴주는 진짜 친구를 살면서 소홀히 하다가 결국 놓쳐버렸다는 것이에요. 어느 70대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에게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소꿉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서로의 집을 드나들며 밥도 같이 먹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가던 그런 사이였죠. 그런데 각자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살림에 치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었어요. 가끔씩 생각은 나도 이 바쁜 와중에 내가 먼저 연락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먼저 전화하기가 망설여졌고 상대방도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연락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러다 어느 날 공통된 지인을 통해 그 친구가 몇 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분이 그 말을 전해 듣던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전화 한 통이 뭐라고 그 전화 한 통을 못해서 마지막을 놓쳐버렸으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신다는 것이 더욱 가슴 아픕니다. 왜 사람들은 진심 어린 친구를 놓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라는 생각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연락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문자 한 줄, 전화 한 통이면 되는데 그 작은 것을 자꾸 내일로 미루다 보면 어느새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관계를 새롭게 맺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젊었을 때는 어디서든 새 친구를 사귈 수 있으니까 지금 있는 친구를 소홀히 해도 다시 채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새로운 진짜 친구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진심 어린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 보물이었는지를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오래전에 연락이 끊긴 친구 중에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 그 사람에게 연락해 보세요. 오랜만이야, 잘 지내고 있어?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상대방도 어쩌면 여러분과 똑같이 먼저 연락하고 싶었는데 망설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진심 어린 친구 한 명은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훨씬 값집니다. 그 소중한 사람을 다시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속으로는 싫은데 싫다고 말하지 못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데 괜찮다고 웃으며 넘기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도 괜히 내가 예민한 것 아닐까 싶어서 그냥 참고 넘어간 경험. 누군가가 무례하게 굴어도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아무 말 못하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 속상해한 경험 말이에요. 늙어서 세 번째로 많이 후회하는 인간관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살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지우면서까지 맞춰주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는 후회이기도 하지만 사실 남성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부당한 말에도 그냥 웃으며 넘긴 것, 친척 모임에서 불편한 말을 들어도 가족 분위기가 깨질까봐 참은 것, 친구가 반복적으로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오래된 사이라 참고 또 참은 것.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노년의 깊은 후회로 남게 됩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주변 사람들에게 착하다, 다정하다, 배려 깊다는 말을 들으며 살아오셨어요. 그 말이 칭찬이라는 것은 알지만 사실 그 안에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며 자신을 눌러온 세월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70대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생 남한테 좋은 사람이었는데 정작 나한테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싫은 건 싫다고 힘든 건 힘들다고 왜 그 말을 못했을까요? 이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지 모릅니다. 왜 사람들은 지나치게 맞춰주며 살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거절하거나 의견을 말했을 때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려운 마음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튀면 안 된다. 어른 말에 거스르면 안 된다. 분위기를 깨면 안 된다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 자체를 무례한 것으로 배워온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자신을 지워가면서 맞춰준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고 나는 점점 쌓이고 쌓인 감정이 어느 순간 폭발하거나 아니면 그 관계 자체에 지쳐서 떠나게 됩니다. 결국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거나 오래 가더라도 진심이 없는 껍데기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오랫동안 자신을 누르며 맞춰주는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진심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잘 모르게 됩니다. 내 감정을 너무 오래 무시해온 나머지 내 감정 자체를 느끼는 능력이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노년의 가장 깊은 허탈함으로 남는 후회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내 주변에 나를 지치게 만드는 관계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나고 나면 항상 무언가가 불편하고 그 사람을 위해 계속 무언가를 해줘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관계가 있으신가요? 이제부터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라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싫은 것은 그건 저한테 좀 어렵습니다 라고, 힘든 것은 오늘은 조금 피곤해서요 라고. 거창하게 따질 필요도 없고 크게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의 상태와 감정을 조용히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나를 지켜주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편안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가 아직도 가슴 한켠에 남아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수십 년 전에 들었던 말인데 아직도 가끔씩 떠오르는 것,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서늘해지는 것, 이미 지나간 일인데 왜 아직도 이게 마음에 걸리나 싶은 것 말이에요. 늙어서 네 번째로 많이 후회하는 인간관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상처를 오래도록 마음속에 품고 살아온 것.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소중한 관계를 멀리하고 결국 자기 자신이 더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40대에 가까운 형제에게 큰 배신을 당했어요. 사업 관계로 얽혀 있다가 형제가 이분에게 큰 손해를 입혔는데 그 배신감이 너무 컸던 나머지 그 이후로 수십 년 동안 형제와 완전히 연을 끊고 사셨어요. 형제가 화해하자고 찾아와도 다른 형제들이 중재를 해도 절대로 마음을 열지 않으셨죠.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고 어느 날 그 형제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이분이 느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통쾌함? 아니었어요. 그분이 느낀 것은 이제는 화해할 기회조차 없어졌다는 깊은 허탈함이었대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원망스러웠던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원망을 품고 사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나였어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채 보내버리고 나니 그게 평생의 짐이 됐어요. 이 말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 사람들은 상처를 오래 품고 살까요? 그것은 상처를 놓아버리는 것이 곧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고 용서는 곧 내가 졌다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내가 더 약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 사람의 잘못을 없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억울함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에요. 상처를 오래 품고 있다는 것은 그 상처를 준 사람에게 내 마음의 일부를 계속 내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그 일을 잊었을 수도 있어요.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수십 년 동안 그 상처를 가슴에 안고 생각날 때마다 다시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요? 용서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한 일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는 이제 그 일에 더 이상 내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는 나 자신과의 약속이에요. 그 짐을 내려놓는 것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고 남은 인생을 더 가볍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을 마음속으로 해보세요. 내가 아직도 가슴에 품고 있는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가 나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당장 극적인 화해를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속에서 조용히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에너지를 쏟지 않겠다는 결심을 해보세요. 그 작은 결심이 마음의 짐을 조금씩 가볍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 가벼워진 마음이 남은 삶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있는 동안 계속 내가 조심해야 하고 집에 돌아오면 왠지 씁쓸하고 그 다음 만남이 벌써부터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 말이에요. 그런데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서 또는 그냥 정이 있어서 아니면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몰라서 그 관계를 계속 이어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늙어서 다섯 번째로 많이 후회하는 인간관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리했어야 할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너무 오래 끌어온 것이에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에게는 수십 년 된 지인이 한 명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 알게 된 사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인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돈 문제로 자꾸 부탁을 해오고 자신의 불평불만을 몇 시간씩 털어놓으며 이분의 시간을 빼앗고 도움은 받으면서 정작 이분이 힘들 때는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오랜 시간을 알고 지낸 사이이기도 하고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서운해할까봐 또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 관계를 끊지 못하고 수십 년을 이어왔어요. 그러다 70대가 되어 돌아보니 그 관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했는지가 보이더래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랬어요. 그 시간에 진짜 소중한 사람들한테 더 잘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때는 그게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왜 사람들은 정리해야 할 관계를 정리하지 못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절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오래된 관계를 끊는 것에 대한 막연한 죄책감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 관계를 끊으면 내가 인정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소모적인 관계에 쏟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아질수록 진심으로 소중한 관계에 쏟을 수 있는 것이 줄어들어요. 그것은 결국 진짜 중요한 관계를 잃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이 꼭 크게 싸우거나 단절 선언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조금씩 거리를 두고 연락의 빈도를 줄이고 만남의 자리를 자연스럽게 줄여나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렇게 천천히 그 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내 삶에서 만나고 나면 늘 피곤하고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 같고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 관계가 있나요? 그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마음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모든 사람을 붙잡고 살 필요는 없어요. 진심이 통하는 몇 명과 따뜻하게 이어지는 것이 수많은 피곤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삶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늙어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인간관계 5가지를 모두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소중한 가족에게 너무 소홀했던 것, 진심으로 아껴주는 친구를 놓친 것, 사람들에게 너무 맞춰주며 살았던 것, 마음의 상처를 오래 품고 살았던 것, 그리고 필요 없는 인간관계를 정리하지 못했던 것. 이 5가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지금 내 관계를 한번 돌아보게 되셨나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2가지가 어떻게 같이 맞는 말이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람이라는 것은 맞아요. 사람 없이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어렵고 결국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은 진심이 담긴 인간관계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인연을 붙잡고 모든 사람에게 나를 다 쏟아부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 정말 소중한 관계를 놓치고 나 자신도 잃게 되는 것이거든요. 건강한 인간관계는 서로를 성장시키고 서로에게 따뜻함을 주고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한 관계입니다. 만나고 나서 기운이 나고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생기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관계. 그런 관계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행복 중 하나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화려하고 많은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것에서 옵니다. 오늘 저녁같이 밥을 먹는 사람과 나누는 소소한 이야기, 오랜 친구에게서 온 안부 문자 한 줄, 가족이 보내온 사진 한 장.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노년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가족에게 소홀했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더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오랜 친구와 연락이 끊겼다면 오늘 먼저 전화해 주세요. 너무 맞춰주며 살아왔다면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내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오래된 상처가 있다면 그 짐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관계라면 천천히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인간관계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눈을 조금이라도 밝혀드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이 진심이 담긴 따뜻한 관계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